일본은 경상수지 흑자 대국입니다. 무역수지가 조금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와 배당, 이자 소득이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20년 가까이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경상수지 흑자 대국인 일본의 경제가 상당히 탄탄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일본의 경상수지를 뜯어보면서 과연 일본 경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상수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상수지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그리고 이전소득수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복잡해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품수지는 회계적인 이유로 인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무역수지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역거래에서의 수지타산을 의미하죠. 경상수지, 상품수지 등에서 나오는 수지는 바로 저 수지타산에서 수지를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비스 수지는 말 그대로 3차 산업, 그러니까 저작권이나 여행과 같은 거래에서 나타내는 수지를 의미하고요. 세 번째로 본원소득 수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배당, 이자 등이 투자에서 나타나는 수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소득 수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돈이 이동하면서 나타내는 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송금이나 무상원조 등으로 돈이 이동하면서 나타내는 수지를 의미하죠. 꽤나 복잡하지만 오늘 경상수지에서 기억할 것은 바로 본원소득 수지입니다. 일본의 경상수지는 흑자, 무역수지는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본원소득 수지 때문입니다. 무역수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지타산을 말씀드린 거고요. 경상수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4가지의 총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의 무역수지는 적자인데 일본의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는 것은 바로 이 4가지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비스 수지와 이전 소득 수지는 만성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상품 수지는 적자와 흑자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본원 소득 수지에서만 절대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무역 수지는 적자와 흑자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경상수지는 항상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경상수지 변화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F 자료를 근거로 했고요.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일단 일본의 경상수지 추이를 보실 텐데요. 2000년 1306억 달러를 기록한 일본의 경상수지는 매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엔고를 보였던 2011년까지는 꾸준히 1000억에서 200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는데 2012년에 들어서 갑자기 1000억 달러대 밑으로 떨어졌죠. 2011년에서부터 2015년 일본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권 이후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미친 듯한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 엔저 현상이 일어나면서 경상수지의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최근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 행보는 다른 무엇보다 양적 완화로 풀린 막대한 자금들이 해외로 나가 자산을 매입하고 엔저로 인해 수출 채산성이 나아지게 되자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됐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양적 완화와 저금리 속에서 소위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일본의 대규모 자금들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해외 자산들로 쏠리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이번에는 한국의 경상수지 추이를 보실 텐데요. 2000년대 초중반 IMF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한국 경제는 2010년대에 들어서기까지 경상수지는 낮은 수준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2013년이 되어서야 772억 달러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2015년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최근에는 700억에서 90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과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들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인 독일은 2000년대 초반까지 통일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로존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유럽 내부의 모든 부를 빨아들이면서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는 무려 235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현재는 29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흑자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랑스를 볼 텐데요. 프랑스는 2000년대 초중반 350억 달러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 중이었지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적자로 전환되어서 매년 100억에서 200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을 보겠습니다. 영국은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국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도 300억대 후반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금융위기 이후부터 1000억대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더니 2018년 현재도 1090억 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천조국답게 스케일이 다릅니다. 2000년대 초중반 4천억 달러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가 8천억 달러 규모로 늘어났었는데요. 금융위기 이후 4천억 달러 규모로 관리되고 있는 중입니다.
2018년은 4,91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네요. 한국 1년 예산의 120% 정도의 적자를 지난해 기록한 것입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경상수지가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는데도 경제가 유지될까?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딱 봐도 미국과 영국은 엄청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세계 1위와 5위의 경제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 두 나라 이외에도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는 상당히 많습니다. 호주나 벨기에, 덴마크 등 비교적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나라들도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또 의문이 드실 겁니다. 바로 스페인과 이탈리아인데요. 이 두 나라는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만성적인 경제 위험과 유럽 경제 위기의 진앙지로 항상 유럽 경제를 언급할 때마다 골칫거리로 언급되는 나라들입니다. 이것을 보면 경상수지 적자와 흑자가 어떤 의미인지 더더욱 알고 싶어지실 겁니다. 상식적으로 적자는 나쁜 것이고 흑자는 좋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올해 열심히 노력해서 한 10억 원 정도 소득을 올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그 중에 한 1,000만 원 정도만 소비를 했다고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9억 9천만 원의 돈이 남아있는 것이고 1,000만 원만을 소비한 것이니까 돈을 번 것 자체에서는 큰 의미가 있었는데 제 삶의 질과 효용에 대한 부분은 아주 바닥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소득 중 1,000만 원 정도만 1년에 소비를 하면서 삶의 질, 즉 효용이 떨어지는 삶을 1년 동안 살게 된 것인데요. 경제학에서 적자와 흑자만큼 중요한 것이 효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돈을 모으는 데는 의미가 있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 삶의 질과 효용에 대한 부분은 아주 빵점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유명 대기업들이 큰 돈을 벌어서 기업의 곳간에 그 돈들을 쌓아놨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비 투자를 좀 더 늘리고 그리고 투자자들에겐 배당을 하고 임금을 상승시켜서 그 돈이 곳간에만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에서 좀 더 돌기를 원할 것입니다. 경상수지도 이와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흑자가 난다고 해서 항상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흑자가 난 자금들이 국가에 돌면서 분배가 되고 경제 활성화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경상수지에서 본원소득 수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금융자산이나 배당과 이자에 관한 소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자금들이 자국에서 쓰이기보다 해외 기업들에게 투자되어서 해외 기업들의 배를 불렸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일 간 소득 비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소득과 소비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또 일본은 전체 경제 비중에서 85%가 내수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내수 국가인데요. 이마저도 인구가 줄어들면서 내수 시장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암울한 일본 경제의 상황을 타개해보고자 2013년 아베 정권이 집권하면서 아베노믹스를 펼쳤는데요. 이 아베노미스는 돈을 풀어 유동성을 공급하고 엔화를 떨어뜨려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이라고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어떤가요? 일본 경제는 획기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재정 정책을 펼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는 아직도 다포 상태 그대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일본 경제는 동맥경화에 빠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유독 일본의 경상수지만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나요? 일본은 뭐 하나 이상하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수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60%도 되지 않지만 내수 시장도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소득과 소비도 더디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물론 수출형 개방 국가이기 때문에 대외 변수에 많은 흔들림이 있지만 수출과 내수, 소득과 소비가 같이 늘어나는 선순환의 구조에서 경상수지 흑자는 결코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것보다 적절한 경상수지 흑자와 그 자본이 배분이 돼서 경제를 돌리고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꾸준히 성장을 하는 나라들에게 경상수지 흑자는 항상 익숙하고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지만요. 선진국과 같이 경제성장이 황혼기에 접어든 나라들은 경상수지의 적자와 흑자가 반복되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미국과 영국과 같이 경상수지가 어느 일정 부분 수준에서 적자로 관리되고 있다고 하면 그 역시 경제가 나쁘다고 할 수 없는데요.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실 텐데요. 과연 일본이 본원소득 수지로 얼마의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또 경상수지에서 본원소득 수지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료를 또 보시겠습니다.
일본의 경상수지 부분을 뜯어서 보면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본원소득 수지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2000년에 2.5배에 가까운 규모까지 꾸준히 상승해 있습니다. 반면 서비스 수지는 만년 적자를 기록 중이었는데 아베노믹스의 성과라 할 수 있는 관광객 유치를 통해 2017년과 2018년에 들어서 적자 규모가 축소되었었습니다. 반면 이전 소득 수지의 적자폭은 계속 확대 중에 있고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상품 수지입니다. 상품 수지가 흑자와 적자를 오락가락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2018년에는 약 4조 3천억 원 정도밖에 상품 수지의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는데 본원소득 수지는 230조 원 가량의 흑자를 올렸습니다. 결국 일본의 경상수지를 떠받들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본원소득 수지라 할 수 있습니다. 잠시 한국의 자료도 보겠습니다. 한국과의 차이를 보면서 비교해보시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한국은 수출에 치중된 나라답게 2000년 15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던 상품 수지가 2018년 1118억 달러로 무려 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단기간에 등락이 있긴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부터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죠. 반면 서비스 수지, 이전 소득 수지 두 부분은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도 본원 소득 수지가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 2010년대에 들어서 흑자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 비중은 작긴 하지만 경상수지 흑자의 한 축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 구조를 살펴보면 일본은 대부분 본원소득 수지에서 흑자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가 대부분 상품수지 흑자에서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일본 경제가 경상수지가 매년 흑자가 난다고 해서 실물 경제가 과연 탄탄한 것일까요? 쉽게 말해 일본은 벌어놓은 돈을 잘 굴려서 돈을 남기는 것이지 이제 더 이상 실물 경제가 튼튼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상수지 구조를 살펴보면 서비스 수지의 개선과 본원소득 수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받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하지만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 구조는 매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의 경제가 매우 탄탄하다, 건강한 경제라고 말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한국의 경상수지 구조와 한국 경제는 문제가 많은 것처럼 언급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해외 배당 소득과 이자, 투자로만 경상수지 흑자를 올리고 있는 것이 과연 건강한 경제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본 경제는 동맥경화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가히에 영국처럼 강력한 금융업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럴 능력조차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의 양적 완화로 엄청나게 풀린 돈이 실물 경제를 부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수익이 나는 모든 투자처를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수익을 내고 그것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당분간은 이렇게 수익이 난 돈들이 일본 경제를 건전하고 튼튼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요. 만약 안전자산인 일본의 엔화 지위가 흔들린다면 이마저도 더 이상 낙관론을 펼 수 없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정부는 엄청난 정부 부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기준금리가 1% 상승한다고 하면 GDP 대비 2.5%의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경제의 펀더멘탈은 매우 암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낮추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재정정책을 펴고 양적 완화를 사용해도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의 벽은 일본 경제를 옥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경제는 끓는 물 안에 개구리와 같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당분간 망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서히 안락하게 끓는 물에서 죽어간 개구리처럼 해외 투자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지금의 돈들이 실물 경제를 제대로 돌리지 못하면 일본 경제는 종국에 가서는 결국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일본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일본 경제가 문제가 많다, 일본 경제가 곧 망한다, 대한민국 만세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일본 경제가 탄탄하고 우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 그런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찾아봤을 때는 절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았고요.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공통점의 기준은 실물 경제가 얼마나 튼튼한지입니다. 실물 경제가 제대로 튼튼해야 경제의 선순환이 돌아갑니다. 제조업 강국 독일이 금융 강국 영국을 누르고 전 유럽을 석권하는 경제 대국이 된 게 바로 이런 이치 때문입니다. 오늘은 일본 경제의 경상수지 흑자의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본원소득 수지에 좀 치우쳐 있고요. 실물이 좀 약하고요. 배당과 이자 소득으로 많이 수익을 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건강한 지표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것이 저희의 결론입니다. 수치로 경제의 이면을 읽어주는 당나귀 삼촌.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